네, 봤어요. 약간 한 줄평으로 어떤 것 같은데. 음, 학교 치고는 약하다? 그? 북일고 치고는 좀 약하게 써 있는 느낌? 그? 음, 그것도 결국엔 거의 다 제가 쓴 거여가지고. 그죠? 원래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게 좋은 거야. 야, 너 내가 다른 학교 거 내가 보여줄 순 없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기대치라는 게 있잖아. 만약에 일반고에서 생기부를 봤어. 근데 선생님들이 기본적으로 써주잖아. 1등급과 5등급의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1등급인데 써있는 비교과랑 5등급이 써있는 비교과랑 사실 그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학교 생활을 하면 똑같은 생활을 하니까. 근데 이거를 내가 뭘 했는지는 내가 제일 잘 알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이렇게 선생님한테 어필을 하면은 선생님이 이렇게 적어주면 좀 좋은데 그렇지 않으니까. 근데 자기네 학교는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개방적이죠. 선생님이 그 정리해서 가져와라라는 표현을 해주잖아. 네가 한 학기 동안 어떤 일을 했는지 뭐 보고서를 냈으면 보고서를 냈고 어떤 주제로 썼고 다시 한번 쫙 정리해가지고 내주세요. 내가 그거를 보고 체크해서 생기부 작성에 약간 뭐 참고하겠습니다. 그게 엄청 좋은 거야 사실은. 그러면 만약에 1등급인 애가 5등급인 애보다 그거를 쓰는 걸 못하면 안 좋게 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안 좋게 써진다는 건 아니지 이게. 활동력의 차이인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글빨로 그러니까 필력으로 이거 차이를 두진 않습니다. 필력으로. 그러니까는 이 내용을 뭐 정말 그 내가 필력이 좋아. 그래서 예쁘게 썼어. 근데 필요한 말이 하나도 없으면 깡이죠. 근데 내가 정말 투박하게 기승 이렇게 툭툭툭 그냥 이렇게 포인트별로 뭐 아주 극한적으로 말하면은 워딩만 딱딱딱 써놨어. 보고서 냄 어떤 주제로 함 이렇게 했어. 근데 그 선후 과정을 정확하게 찝어주면 그게 더 훨씬 좋죠. 가지고 읽어봤는데 뭐 만약에 네가 일반고라면 잘 써졌다고 표현을 했을 거야. 일반고의 생기부였다면 일반고에서 뭐 3등급 선에서 걸려있는 생기부였다면은 이 정도면은 고생 많이 했다 로 이제 표현을 했을 텐데 학교가 학교인지라 비교과에 대해서 조금 중점적으로 적혀지는 학교이기 때문에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봤을 때 방향성은 잡았는데 이게 조금 더 풍부했으면 좋았을 텐데 활동력이 조금 부족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아쉽다 정도로. 별게 해주시면 안 돼요. 네, 됩니다. 까먹을까 봐. 네, 내가 들고 있을게. 네, 내가 안 까먹을게. 자, 좋습니다. 자, 시간이 지난 관계로 오늘은 저희가 영어 과정인데요. 네, 페이지 우리가 3단원이죠? 수투 3단원. 페이지 몇 쪽이죠? 페이지 30쪽. 페이지 30쪽 넘어가 볼게요. 오늘은 자, 1등급 수학 2 문제고요. 그 3단원 미분계 수와 도함수 파트 하나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 유형부터 가볼게요. 자, 문제 번호 9번 가볼게. 자, 9번 가봅시다. 자, 미분 가능한 함수 f에 대해서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의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f의 1이 1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f 프라임 1을 구하십시오라고 되었어요. 자, 미분계수죠. 확인됐습니까? 자, 미분계수인데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포인트가 두 가지 폼이 있겠죠. X폼과 H폼이 있잖아. 근데 이 녀석은 H폼으로 가는 게 편해요? X폼으로 가는 게 편해요? H폼으로 가는 게 편해? X폼으로 가는 게 편해? H야, X야? H로 가는 게 편하겠죠. 맞습니까? 이게 0으로 가는 거니까 H라고 생각하고 푸는 게 훨씬 편합니다. 자, 그러면 H에 대한 기본적인 폼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A 플러스 H 마이너스 F의 A가 F 프라임 A라는 형태잖아. 그렇기 때문에
1로 계산하면 되겠죠. 괜찮습니까? 그러면 요 앞에도 뭐를 남겨놔야 돼? 1을 남겨놓는 게 좋겠지. 그러면 이 부분을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니까 이 녀석 해석을 1 더하기 x제곱 플러스 2x라고 해석하는 게 훨씬 편하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딱 두 가지 중에 하나, 이걸 x폼으로 풀지 h폼으로 풀지 마음을 먹어야 되겠지. 그럼 그 형태로 밀고 들어가야 되잖아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럼 얘를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의 1 더하기 x제곱 플러스 2x 빼기 f1 써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부분을 0으로 보내버렸잖아. 그렇기 때문에 분모의 저 녀석이 그대로 써 있어야 돼. 근데 지금 x밖에 안 써 있잖아. 그러니까 맞춰줘야 되겠지. x 플러스 2로 맞춰주면 되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요 앞에 있는 박스가 통으로 뭐로 바뀌는 거야? f 프라임 1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확인됐습니까? 그래서 f 프라임 1 곱하기 2라고 쓸 수 있겠다. 괜찮아? 그래서 요거를 10이라고 놨으니까 f 프라임 1은 얼마겠다? 5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기에 x가 써 있잖아. 여기에 x가 써 있는데 이걸 h폼으로 생각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별거 아닌데 잘 안 돼. 알겠죠? 어쨌든 미분계수 물어봤으니까 이걸 h폼으로 볼지 x폼으로 볼지 그거는 판단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뒤에 꽁지가 1이니까 요 앞에 1을 남겨놨다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크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10번 가보겠습니다. 10번 한번 풀어볼게요. 빨리 와. 안녕. 유튜브에 박제시키겠어. 지각했다고. 나왔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 이렇게 보자. 같이 볼게요. 자, 10번 보니까 다항함수 f가 기억의 힌트가 f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 f의 x가 됐다. 이 뜻이 뭐예요? 기함수란 뜻이죠. 원점 대칭. 좋아요. 자, 니은가 보니까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f의 마이너스 x 플러스 2는 5라고 써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0분의 0꼴인 거는 파악이 되죠. 0분의 0꼴, 0분의 0꼴 이어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f의 1이 마이너스 2가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럼 기억의 힌트를 이용해서 f의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가 되겠다. 그럼 당연히 f의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2가 되겠다 정도는 알겠죠. 괜찮습니까? 그리고 그때 기울기가 즉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f의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고 써 있는데 앞부분이 뭐로 이렇게 생각을 할게. 이렇게 생각을 할게.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괜찮아? 네. 자, 그러면은 요 부분을 우리가 뭐로 생각하면 편해요? 아, 뭐 손목이야. 귀찮으면 t로 바꿀까? 보기 편하면 t로 바꿀게. 미안해.
우리가 지금 레퍼런스를 1로 잡았으니까 x를 마이너스 t라고 할게. 그러면은 리미트 t가 1로 갈 때로 바뀌죠. 그리고 t로 갈 때니까 sorry, 요거 원형에서 바꿀게. 얘가 그냥 t제곱 마이너스 1로 되겠죠. 그리고 이 부분이 ft 플러스 2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어쨌든 결과값은 똑같아야 되니까 요 녀석으로 얘기를 할게. 리미트 t가 1로 갈 때 t-1 t 플러스 분의 1로 바뀔 거고 ft 플러스인데 0분의 0꼴이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f1이라고 부를 수 있겠지. 그래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이 앞에 있는 박스가 의미하는 게 뭐야? f'1의 기울기겠죠. 거기다가 2분의 1을 한 게 5가 되겠다. 그러면은 한마디로 f'1이 얼마가 되는 거야? 10이라는 결과값을 가지고 있는 거겠죠. 문제에서 무슨 대칭이래? 기함수니까 원점 대칭이죠. 정확하게 어떤 함수인지 모르겠는데 이쪽에서 기울기가 10이란 소리지. 그래요? 그럼 얘가 원점 대칭이니까 얘가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겠지. 됩니까? 그리고 그때의 기울기도 얼마겠어? 10이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괜찮습니까? 이게 대칭성을 이루고 있을 거니까. 그래서 1에서의 기울기가 10이니까 마이너스 1에서의 기울기가 또 10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 그래서 f'의 마이너스 2를 집어넣은 값은 10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 괜찮아요? 뭐 이거는 이제 기함수니까 이런 식으로 풀 수 있겠지. 네.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크게 어렵지 않게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 정도 차이가 있어야 돼. 문제 풀고 바로 못 치우고 버튼 하나 정도 눌러줘야 돼. 그래서 동영상 프로그램을 일단 무료 체험을 깔았는데 요 시간을 잘라내는 것도 해야 되겠어. 문제 풀고 이렇게 중간에 이런 텀 같은 것들을 좀 잘라내고 해서 한 40분 정도로 편집을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2번 가볼게. 12번 함수 fx가 a 가로 열고 x-4의 전체 제곱 혹은 x제곱 플러스 b를 따라갑니다. x가 2보다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됐죠. 자, 미분 가능하다라고 표시되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풀고 이랬죠? 미분 가능하다? 함수값이 같고 미분값이 같다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만 이 앞에 있는 녀석을 내가 f라고 부를게. 그리고 밑에 있는 녀석을 잠깐 g라고 부를게. 알겠죠? 그러면은 함수값이 같고 미분값이 같다는 얘기니까 f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4a고요. g에다가 경계선 2를 집어넣으면 4 플러스 b가 되겠죠. 그래서 b는 4a 빼기 4라고 하는 값으로 일단 써놓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함수값이 같고 미분값이 같다는 위에 있는 걸 미분 친 다음에 2를 집어넣는 게 제일 속 편하겠죠. 그래서 미분을 취하면은 2a x-4 여기다가 2를 집어넣었으니까 마이너스 4a g'에다가 2를 집어넣었으니까 2x에다 집어넣었으니까 4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래서 a 값이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로 바뀔 수 있겠죠. 그럼 이거의 상대적인 b 값은 마이너스 8이라고 부를 수 있겠다. 괜찮습니까? 최종 질문이 f의 얼마를 구하래? f3을 구하래요. f3을 구하라는 건 밑에다 집어넣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f의 3은 3, 3은 9 플러스 b니까 1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겠다. 괜찮죠? 네. 가장 스탠다드한 폼이지. 이렇게 영역별로 쪼개놓고 그 다음에 미분이 가능하다
a, b를 구하십시오. 가장 일반적인 폼이죠. 풀이법은 함수값이 같고 미분값이 같다로 풀 수 있겠습니다. 14번 풀어볼게요. 됐어요. 유사했고 나왔고 네, 잘 푼 것 같습니다. 15번 가볼게. 자, 문제번호 15번 가보니까 그래프가 하나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A, 여기를 B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의 힌트를 보니까 F'A랑 F'B랑 크기를 비교하라고 되어 있죠. 이 F'이라는 미분값은 한마디로 그래프적으로는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하겠죠. 그러면은 요 선이 F'A고 요 직선의 기울기가 F'B죠. 근데 지금 음수값이죠. 그러니까 완만한 게 큰 값이죠. 그래서 완만한 F'A가 큰 값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겠다. 괜찮지? 자, 니은 가볼게. A, F'A랑 B, F'B라고 써 있는데 여기서 F'A랑 F'B라고 하는 미분값은 기울기잖아. 둘 다 음수죠.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음수고 A라는 값과 B라는 값은 양수죠. 그 때문에 양수 곱하기 음수는 어쨌든 음수니까 작은 게 큰 거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완만한 녀석의 작은 값을 곱한 게 더 커지겠죠. 라고 말할 수 있겠지. 그래서 부등식이 이런 식으로 꺾여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니은도 합격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디귿 가볼게. 디귿 가보니까 F'A를 B-A분의 FB-FA라고 써놨죠. 자, 우변에 B 빼기 A분의 FB 빼기 FA가 평균 변화율이죠. 그래서 요 값과 요 값을 일자로 그어버리는 요 직선의 기울기를 의미하고 있겠지. 요게 A라고 하는 순간 변화율을 보다 크냐 작냐를 보는 건데 둘 다 음수값이기 때문에 완만한 게 큰 거죠. 그래서 완만한 게 크니까 F'A가 크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보기에서는 뒤집어져 있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프에서 찾아보라는 건데 지금 전체적인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좀 쉽게 표현이 됐죠. 네. 빠르게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7번, 17번 빠르게 풀고 넘어갈게요. 17번. 괜찮죠? 네, 이 정도는 뭐 빠르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18번에 별표 칠 거예요. 18번에 별표 칠게요. 자, 미분 가능한 함수 f에 대해서 두 실수 xy에 대해서 조건식 x 플러스 y는 fx 플러스
fy 플러스 xy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f'0은 0입니다. 다음 보기에서 옳은 것을 고르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맨 앞에 문제에서 미분 가능이라는 말이 써 있죠. 그래요? 그러니까 f가 미분이 가능한데, 우리가 알고 있는 미분 중에서 fx 더하기 y가 들어가 있는 형태가 딱 하나 존재합니다. 이게 뭘까? 그렇지, h폼. h폼은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봤을 때 저 부분을 f의 a 더하기 h를 fa 더하기 fh 플러스 ah로 쓰자라고 해석하면 되겠어. 오케이? 그러면 최종 질문이 뭐예요? 최종 질문이 다다다음을 구하십시오구나. 일단 f 프라임 x를 한번 구해보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에 a 더하기 h를 써야 되겠죠? x 더하기 h를 써야 되겠지? 그래서 우리 조건에 의해서 fx 플러스 fh 플러스 xh 마이너스 f의 x라고 쓸 수 있어야 되겠어. 그래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h 플러스 x라고 하는 도함수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힌트, x에다가 0 집어넣으면 0이에요 란 소리지. 즉 이 네모 박스가 얼마를 담당하고 있다는 얘기야? 0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란 뜻입니다. 라고 확인할 수 있겠어. x에 0 집어넣으면 0이니까. 괜찮지? 그래서 한마디로 모든 조건을 봤을 때 f 프라임 x는 x다라는 결과값을 알고 이제 들어가는 거야. 괜찮아? 자, 그러면 기억을 볼게요. 기억. f의 0은 0이다. 이거는 그냥 기본식에서 찾아줄 수 있어야 되겠지. 기본식에다가 x의 0, y의 0을 집어넣으면 f의 0 더하기 0은 f0 더하기 0 곱하기 0이니까 0이라고 쓸게. 0. 그러면 얘랑은 소거되죠. 그래서 f의 0은 0이다라는 거를 기본식에서 찾을 수가 있었어. 자, 니은 가볼게. f 프라임 x는 x다. 요게 이 문제가 물어보는 기본적인 폼이죠. 그래서 니은을 찾는 게 포인트였어. 자, 디귿 가볼게. 디귿 f의 x 플러스 f의 마이너스 x는 x의 제곱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쪼개놨잖아. 여기서부터 연관 씌울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x에다가 0 집어넣고 y에다가 0을 한번 집어넣어봐. 그럼 f0은 0은 f 잠깐 문제가 xx 쏘리 네, 뭐 0을 찾는 걸 찾아버렸네. 문제에서 f0을 f의 x 플러스 마이너스 x라고 해석하고 들어가야 되겠지. 그래서 0은 fx 플러스 f의 마이너스 x 플러스 마이너스 x 제곱 이렇게 써 있어야 되겠지. 맞습니까? x의 0 마이너스 x 제곱 가로를 왜 치는 거야? 미안해. 마이너스 x 제곱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넘어갔으니까 디귿의 지문 fx 더하기 f의 마이너스 x는 x 제곱이다 라는 거를 동그라미로 칠 수 있겠다. 괜찮아? 네. 다른 건 아니고 이렇게 조건 나와 있을 때 이거를 일단 기본적으로 H폼으로 바라보고 접근을 해야 돼. 그래서 요거를 구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면 사실은 크게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 19번 하나 풀어볼게요.
나왔어요. 유닛 해? 안 돼? 도현이 됐어? 이거 어떻게 푸는데 안 되는 거야? 접근은 어떻게 한 거야? 처음에 이렇게 하고 응. 얘가 요거 넣으니까 이렇게 나오고. 야, 문제 조건이 얘들아 19번의 조건이 f의 x 빼기 y가 fx 더하기 fy 빼기 2 xy로 나왔잖아. 그럼 얘를 h폼으로 쓰기 위해선 스타트를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마이너스 h분의 f에 x 마이너스 h 빼기 fx로 가는 게 편하겠죠. 저렇게 가야지 그냥 한 번에 f 프라임 x가 나오는 거잖아. 그 정도 보정은 해줘야지. 여기가 문제에 있는 조건이 x 빼기 y, x 빼기 h로 쓰고 싶은 거잖아. 그러니까 이 부분하고만 똑같아서 0으로 가버리면 되는 거니까. 이 정도 보정은 해줄 수 있겠죠. 네. 그러면은 18번과 19번을 봤을 때 x 더하기 y나 x 빼기 y가 나왔을 때 h폼을 저 정도까지는 변형시켜서 접근을 하면 되겠다. 알겠지? 네. 이렇게만 생각하고 넘어가 볼게요. 자, 넘어가서 유형 5번 미분법 쓴 네, 스킵하고 6번으로 가볼게. 문제 번호 24로 가보겠습니다. 3차 함수 f가 물론 fx가 3차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f의 3은 f의 마이너스 3은 0이라고 써 있어.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 힌트가 f 프라임 3은 f 프라임 c는 0이라고 써 있어. 그러면은 f3이 0이래. 근데 f 프라임 3도 0이래. 그럼 저 녀석은 중근이란 소리겠죠? 라고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문제를 봤을 때 여기가 3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3인데 그냥 대략적인 개형을 그리면 이런 느낌으로 일단은 그려볼 수가 있겠죠. 여기를 중근으로 표시를 해줘야 되겠지. 그러면은 이 부분이 C가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F의 X가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인지 양수인지 모르니까 A라고 설정을 하고 3에서 중근을 갖고요. 마이너스 3에서 근을 갖습니다. 라고 표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F 프라임 X를 구하면 2A X 빼기 3 X 플러스 3 더하기 A X 빼기 3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지. 그렇기 때문에 오픈된 3은 빼줘야 되니까 X 빼기 3으로 묶어버릴게. A도 있으니까 A까지 묶을게. 그러면은 2X 플러스 6 플러스 X 마이너스 3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다. 괜찮지? 그래서 A 가로 열고 X 마이너스 3 정리하면 3X 플러스 3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마이너스 1이라고 체크해낼 수 있겠다. 괜찮지?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C값은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포인트는 이 두 가지 정보를 이용해서 3에서 중근을 갖고 있겠구나. 그 힌트만 캐치하면 될 것 같았습니다. 5번 하나 풀어볼게요. 5번.
괜찮아요. 나왔어요. 답 안 썼어? 아니야, 답만 안 썼구나. 미안해요. 18. 이 미분에서의 나머지 정리라는 개념은 특별하게 어떤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검산식 하나. 그걸 미분하면 식 두 개가 나오죠. 식 두 개가 나왔으니까는 미지수 두 개를 각각 구할 수 있다. 이 형태로 가는 거기 때문에 특별하게 따로 뭐 정리해 둘 필요는 없어요. 검산식 하나, 그러니까 나머지 정리식 하나 쓰고 그다음에 그 식을 그대로 미분 한번 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값을 구해낼 수 있겠다. 범수야. 응? 그래서 다음 주부터 못 나온다고? 제정신이야? 응? 괜찮겠어? 내가 힘이 있나? 뭐 국어가 비키라면 비켜야지. 내가 1년 넘게 이 시간을 지키고 있는데 응? 비키라면 비켜야지 어떡하겠어. 아휴, 자 볼게. 25번 빠르게 해볼게. x의 10승 플러스 x의 5승 플러스 1을 내가 x-1의 전체 제곱으로 나누면 어떤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가 몇 차로 등장해야 돼? 1차 형태로 등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ax 플러스 b라고 넣습니다. 기본식에서 x에다가 1 집어넣고 싶죠. 그러면은 1 집어넣으면 3이 a 더하기 b라는 식 하나가 등장을 했어. 그럼 이 식을 이제 그냥 미분 한번 해. 미분 한번 하면 10x의 9승 플러스 5x의 4승은 미분할 거니까 2 x-1q 더하기 x-1의 제곱 q 프라임 플러스 a. 어쨌든 q를 궁금해한 건 아니니까 x에다 1 집어넣으면 15는 a가 되겠다. 괜찮죠? 네. 그냥 미분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였어. 네. 너희 학교에서 나올 거야. 자주 나와 너희 학교에서. 네, 그래서 이 정도까지 기본 풀이를 한번 쭉 봤고요. 자, 1등급 실천 유형 페이지 35쪽으로 가볼게. 28번 한번 해볼게. 28번.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n이 자연수라고 써 있습니다. 자연수 n에 대해서 닫힌 구간 n 플러스 1에서 함수의 평균 변화율은 n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이때 함수 f의 1에서 10까지에서의 평균 변화율을 구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나와 있는 조건이 딱 하나밖에 없죠. 요거밖에 없어요. 저거를 알아들어야 되겠지. 그래서 평균 변화율은 n 플러스 1에서의 평균 변화율은 n 플러스 1 마이너스 n분의 f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f의 n이라고 쓸 수 있어야 되겠죠. 맞습니까? 근데 분모가 n 플러스 1 빼기 n이니까 1이겠죠. 그래요? 이 평균 변화율이 즉 분자가 n 플러스 1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라고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는 알고 있는 건 요거 하나야. 오케이? 그랬을 때 문제식을 갖게. 문제식의 최종 질문이 뭐야? 1부터 10까지의 평균 변화율을 구하세요. 그럼 그걸 그냥 쓰면 되겠지. 10-1분의 F10 마이너스 F의 1을 구하십시오 라고 되었어.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한 칸짜리씩까지밖에 몰라. 한 칸짜리씩. 그렇기 때문에 일단 분모는 9로 통일할게. 내가 F10 빼기 F9를 그냥 만들어 놨어. 난 이거밖에 한 칸짜리밖에 모를 거니까. 그럼 더하기 F9로 막아야 되겠지. 그래요? 그리고 그냥 빼기 F8을 해봤어. 한 칸짜리만 구해야 되니까. 그럼 더하기 F8로 보정을 해야 되겠지. 그리고 쭉쭉쭉쭉쭉 나가가지고 맨 마지막에 F2-F1까지 정리가 될 수 있겠다. 괜찮습니까? 그러면은 얘가 총 하나,
하나, 땡땡땡, 하나 해가지고 총 몇 개의 세트가 등장을 한다? 총 몇 개의 세트가 등장을 한다? 9개나 등장을 하냐? 9개.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자, 그래서 총 9개니까 F에 F10 빼기 F9 더하기 9분의 F9 마이너스 F8 땡땡땡 9분의 F2 마이너스 F의 1 요거를 각각 여기다 집어넣고 풀면 되겠죠. 어차피 앞에 있는 값으로 나온다는 게 눈으로 보이니까 이 분자에 얼마 들어가? 10, 9, 8, 7, 6, 5, 3, 2까지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9분의 10부터 2까지 더하면 되겠다. 그래서 얘는 54라고 쓸 수 있겠다. 괜찮습니까? 네. 요 정도가 아마 내신에서 우리가 맞춰야 되는 문제로 빠져나올 수 있을 겁니다. 요 정도는 해결할 수 있겠죠. 31번 가볼게. 벌써 나왔어? 사가 나왔어? 아니 뭐 부호가 이상한 것 같은데. 답은 6이라고 체크를 했잖아. 그럼 마이너스 6이 나와가지고. 아, 그래? 한번 안 풀렸다는 얘기네. 자, 빠르게 볼게. 31번. 자, 문제를 보니까 미분 가능한 두 함수 fg에 대해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2h분의 f의 2 더하기 h 마이너스 g의 2 마이너스 h가 4 그리고 f'2는 2라고 했습니다. g'2를 구하십시오. 그때 g'2를 구하십시오 라고 되었습니다. 어쨌든 0분의 0꼴인 거 확인이 돼요. 그러니까 f2가 g2라는 거는 확인을 해야 돼. 바로. 그러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여기가 2를 잠깐 맨 앞으로 뺄게. 알겠지? 맨 앞으로 뺄게. 그러면은 f에 2 더하기 h 마이너스 f의 2를 그냥 써줘야 되겠지. 그럼 더하기 2f를 집어넣을 건데 더하기 2f를 g2로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죠. 같은 값이니까. 그렇지? 그리고 빼기 g2 빼기 h라고 써있다라고 생각해도 되잖아. 그럼 요렇게 계산한 게 f'2가 되겠죠. 괜찮아? 자리 바꿀 거야.
근데 여기 마이너스 h니까 그냥 플러스 g 프라임 2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괜찮습니까? 그런 거 다 표기 안 할게. 근데 요게 4래. 라고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 괜찮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값은 6이라고 쓸 수 있어야 되겠다. 괜찮습니까? 야, 근데 부호가 어디서 헷갈려야 되냐? 아, 너 이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아닌데, 그거, 우리 반이 이런 거 헷갈릴 반은 아닌데? 아직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도현이 괜찮아? 그러니까 윤서야, 이 풀이를 못 알아듣진 않잖아. 똑같이 했는데 부호가 달라졌어? 귀신이다. 숙제 안 해가지고 자습하라고 불렀어요. 6시까지 오라고 했는데 좀 빨리 왔네. 찾았어? 네. 자, 넘어가서 자, 미분 가능하다. 32번 가볼게. 함수 f가 세 가지 형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1-x, x제곱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3분의 1, x의 3승, 마이너스 1. x가 0보다 작을 때 0보다 크거나 같은 x가 1보다 작을 때 1보다 크거나 같은 x라고 할 때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해 놨습니다. 첫 번째 기억. f가 x는 0에서 미분 가능하다. 비교해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0 빼기에서 비교해보고 0 플러스에서 비교해볼게. 0보다 살짝 작은 부분에서 함수값을 구해보면 함수값이 1입니다. 그래서 0 집어넣으면 되니까. 그치? 0보다 살짝 큰 값에서 함수값을 집어넣으면 0이겠죠. 기본적으로 함수값이 같다가 아웃이죠. 그래서 기억은 틀린 얘기야. 니은 가볼게. 함수 f가 x는 1에서 연속입니다라고 써있지. 그러면은 1 빼기랑 1 플러스 부분에서 1보다 살짝 작은 함수랑 1보다 살짝 큰 함수에서 얘기를 해봐야 되겠지. 그러면은 먼저 함수값을 비교해 볼게. 1보다 살짝 작은 함수에서 1을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0이죠. 1보다 살짝 큰 함수에서 1을 집어넣어도 0. 첫 번째 미션 함수값은 통과했네. 두 번째가 미분값이죠. 여기가 미분값. 그러면은 여기서 미분해버리면 2x-1이잖아. 여기다가 1을 집어넣었으니까 1이겠지. 여기다가 미분을 해버리니까는 3분의 1, 3x. 그래서 x가 되겠지. 여기다가 1을 집어넣었으니까 1. 함수값이 같고 미분값이 같다. 그러면 니은 지분은 합격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겠다. 세 번째 디귿 가볼게. 디귿 가보니까 x, xk, fx는 x는 0에서 미분 가능록 하는 자연수 k의 최소값이 2가 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0이니까 이쪽에서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그치? 그러면은 먼저 0 빼기와 0 풀에서 함수값을 비교해 볼게. 어쨌든 이 텀이 있기 때문에 그냥 다 0,0으로 빠져버리겠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함수값은 맞다야. 괜찮아? 그러면은 두 번째 함수가 미분을 구해봐야 되는데 0 빼기니까 얘가 xk 가로 열고 1 마이너스 x의 형태로 써 있는 거고 이쪽은 xk 가로 열고 x제곱 마이너스 x의 형태로 써 있는 거지. 그럼 얘를 미분을 한번 할 거니까 x의 k
x k-1 가로 열고 1 빼기 x 더하기 xk 가로 열고 마이너스 1로 써 있을 거야. 그리고 이쪽은 k-1 가로 열고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xk 가로 열고 2x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써 있겠지. 그래요? 어차피 여기다 0 집어넣을 거야. 0 집어넣을 거니까 뒤에 있는 텀은 다 0으로 빠질 거야. 그렇지? 근데 요거랑 비교를 해봤을 때 여기에 x 하나 숨어 있죠. 그래요? 그럼 걔를 이렇게 앞으로 보낼게. 그래서 두 번째 있는 녀석이 k, xk, x-1이라고 해석할 줄 알아야 돼. 오케이? k의 전제 조건이 자연수라 그랬잖아. 자연수에다 스타트, 자연수는 참 고마운 숫자야. 왜? 스타트가 1이니까. 그래서 1을 한번 집어넣어봐. 오케이? 그러면은 얘는 1 빼기 1이니까 얘가 0으로 가버려. 그리고 얘도 1 집어넣으면 0으로 가버리고. 괜찮아요? 근데 모양이 똑같아질 수밖에 없어야 되니까. 그래서 k에다가 2를 집어넣어야지만 이쪽 텀이 살아나 버린다. 0 집어넣을 거니까. 그래요? 그래서 얘가 이 x 자체가 살아나 있어야 되니까. 그래야지 00을 될 거니까. 라고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k에다가 2를 집어넣었을 때 우리가 원하는 미분도 같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겠다. 괜찮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렇게 함수가 영역별로 쪼개져 있을 때 미분이 가능하다. 그럼 어떻게 풀었어? 함수값이 같고 미분값이 같다. 그걸로 그냥 쭉 밀고 나가도 답 쓰는데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살짝 넘어갔어. 아이고 다리야. 자 넘어갔어. 3번 하나 빠르게 풀어볼게요. 33번. 나왔어요. 5 나왔어.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냐? 힘들어? 어디가? 왜 다음 주부터 수학 안 오고 국어 갈 생각하니까 피곤하지. 설레고 막 긴장되고. 좋지 그냥. 자 넘어가 볼게요. 30. 자 문제번호 35번 가볼게. 미분 가능한 함수 f가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미분 가능한 함수가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라고 되어서 함수 f가 되어 있어요. 다음 보기에서 옳은 것을 고르십시다. 자 리미트 x가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h-1 볼게요.
자, 근데 문제를 보니까 요 1이라는 녀석이 의미하는 값은 f의 0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 앞에 더하기 0 써 있다고 해석해도 상관이 없잖아. 한마디로 말해서 얘는 f 프라임 0, 즉 0이라는 녀석의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하고 있겠죠. 그래서 요게 기억이야. 그래? 요 기억 값은 양수다. 양수죠. 눈에 보이니까. 그래서 기억은 동그라미라고 부를 수 있겠다. 자, 니은 가볼게. 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1 더하기 h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2 더하기 h라고 말을 했습니다. 라고 되었어요. 자, 여기가 1이니까 더하기 빼기 f1이 써 있어야 되는데 f1이 0이니까 생략한 거야. 여기가 2니까 빼기 f2가 써졌어야 되는데 f2가 0이니까 생략한 거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한마디로 말해서 좌변은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하고 우변은 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하겠죠. 얘는 음수값, 얘는 양수값이니까 니은의 지문이 합격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아. 세 번째 가볼게. 세 번째 디귿 2분의 f2-f0 그럼 여기다 빼기 0 생략돼 있겠죠. 그래서 0부터 2까지의 평균 변화율을 의미하고 있겠죠. 0부터 2까지의 평균 변화율은 요 빨간색 그래프의 기울기를 의미하고 있겠지. 이 빨간색 그래프와 동일한 순간 변화율, 요 우변이 순간 변화율 식이니까 총 몇 개가 등장하겠다? 2개가 등장하겠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몇 개? 2개라고 답을 쓸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값은 기역, 니은, 디귿 다 합격이겠다. 괜찮죠? 네. 뭐 기하적 해석이 아마 이 파트에서도 나오겠지만 이걸 뭐 평균값 정리랑 묶어서 잘 나옵니다. 그리고 사이값 정리랑도 묶어서 잘 나오니까 그거까지는 잘 정리해 두면 되는데 뭐 요 정도 선입니다. 순간 변화율, 평균 변화율, 그다음에 어떤 특정한 두 포인트를 찝어서 그었을 때의 기울기, 뭐 미분값이 기울기값과 같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네. 36번 하나 시켜볼게요. 그냥 요거 우리가 아까 풀었던 문제랑 똑같은 난이도기 때문에 36번 바로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안 되는 사람 같이 해볼게요. 빠르게 볼게. 자, 3층 보니까 미분 가능한 함수 f의 임의의 두 실수 xy에 대해서 f의 x 더하기 y라고 하는 조건식이 f의 x 더하기 f의 y 플러스 xy의 제곱 더하기 x제곱 y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때 f'1을 2라고 쓰겠습니다. f'0을 구해보십시오 라고 되었어. 그럼 한마디로 f'x를 h폼으로 빠르게 구해보자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이 자리가 f의 x 더하기 h죠. 그러니까 이 조건식을 바로 써야 되겠지. 그래서 f의 x 더하기 f의 h 더하기 xh의 제곱 더하기 x제곱 h 마이너스 f의 x라고 써져 있겠죠. 그러면은 얘랑 얘는 지워지고 어쨌든 h가 다 살아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h 플러스 xh 플러스 x 제곱이라고 따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쪼개놓고 두 번째 힌트 있죠? x에다가 얼마 집어넣어 보래? 요 녀석이 f'x니까 x에다 얼마 집어넣어 보래? 1 집어넣어 보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x에 1 집어넣어 보면 x에다가 1 집어넣어 보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h 플러스 h 플러스 1이라고 써있죠. 얘가 얼마래? 얘가 얼마래? 2래. 그러면은 얘는 1이라고 하는 추가적인 힌트를 얻을 수 있겠죠. 괜찮습니까? 네, 좋아요. 어차피 요렇게 쪼개질 거잖아. 그러면 이렇게가 h분의 h니까 1이죠. 요렇게는 얼마야? 0이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돼. 알겠지? 그러면 최종 질문 프라임식에다가 0 집어넣으세요라는 얘기니까 요 식에다가 0 집어넣으라는 소리잖아. 그래서 f 프라임 0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h 플러스 0 플러스 0이라는 소리잖아. 그래서 요 부분과 요 부분이 지워져서 얘만 구하세요라는 뜻이죠. 그래서 아까 요게 얼마라고 생각했어? 0이라고 생각했지? 괜찮아? 그래서 나 뭐 잘못 썼니? 어. 어디? 어? 아, 이거 지금 말해주면 어떡해? 아, 미안합니다. 아, 미안해요. 아, 미안합니다. 아, 내가 여기서 틀렸네. 미안해. 이렇게 써야 되겠네, 이쪽을. 그리고 더하기 xh 더하기 x제곱 이렇게 써야 되겠네. 그러면은 1 집어넣었으니까 h 더하기 1인데 얘는 당연히 0으로 가겠죠. 그래서 요게 토탈 2니까 얘가 의미하는 건 1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상태에서 0 집어넣으면 이쪽 두 개 다 날아가죠. 그래서 이 박스만 구하라는 게 최종 질문이었네. f'1은 0은 요거랑 같으니까 1이라고 쓸 수 있겠다. 아, 미안합니다. 네, 미안해. 고마워. 내가 잘 체크할게. 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요거 자주 등장하고요. 평가원에서도 요런 스타일로 간간히 나옵니다. 오케이? 물론 이 정도 난이도에 나왔을 때 뭐 못 풀 정도는 아니지. 그러니까는 우리가 좀 편안하게 풀 수 있는 4점 정도 수준에서 이 정도가 섞여 나올 겁니다. 그래서 꼭 자기 걸로 만드는 작업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형 5번 미분법은 뭐 우리가 제일 잘하는 유형이니까
30하고 40번 하나 시켜볼게요. 바로. 표정이 왜 뜨뜻미지근해? 맛있어? 딱 세 문제 정도만 더 해보자. 47, 47번 페이지 38쪽에 문제 번호 47, 50 그리고 페이지 39쪽에서 55번. 네, 일단 이렇게 세 문제 접근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문제 풀면서 얘기해 줘요. 개인적으로 어머니들 스케줄 조금씩 다 알고 있죠? 평일 저녁에 시간이 가능하시다. 평일 저녁. 평일 저녁? 괜찮고. 어머니가 일하신다. 아, 그럼 나 주말밖에 안 되겠네. 오케이. 그러면은 이렇게 평일 저녁. 나머지 친구들은 제가 다음 주말에 스케줄 잡고 연락하겠습니다. 도연아, 승기부. 뽑아가지고 월요일날 도연이 편으로 보내. 도원이 편으로. 준서는 아직 정리 안 돼서 신청? 너무 늦게 나오는데? 알겠습니다. 목요일 저녁이 될 것 같아요. 수요일 저녁. 자, 상담 시간은 약 1시간입니다. 답지를 들고 왔는데 나한테 말하면 난 어쩌라는 거야? 할 게 없어요? 야, 벽 보고 서 있어. 도연아, 동생 관리 안 해? 답지만 들고 왔대. 내가 푼 게 곧 답이다. 내 문제집과 답지는 똑같다. 문제집은 들고 다닐 필요가 없다. 이런 뜻 아니야.
파란 거야, 앉아, 파란 거야. 앉아. 50번 같은 문제를 풀면 네, 어느 정도 이 미분계수에 대한 그래프적 해석이 잘 돼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평가 문제 특성상 개수 찾기가 좀 복잡하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개수 찾기. 자, 50번은 내가 할게. 55번으로 넘어가. 안 되는 친구들은. 50번은 내가 할게요. 이것도 봐야 되니까. 50번 정도만 정리하면 뭐 크게 어렵지 않게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들어가는데? 기억 내은의 힌트가 이거를 x라는 게 아니라 4차니까 쭉 x 4승 더하기 ax를 쓴 다음에 얘랑 얘를 이용해서 문자를 소거해가지고 접근하는 거거든. 그러니까는 이걸 이용해서 근이다 뭐 지금 이게 너무 지금 말이 안 되는 풀이잖아. 그러니까 이것부터 말이 안 되잖아. 지금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 미분하면 말이 안 되잖아. 지금 텀이 4개나 생각해야 되니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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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번 해줄까? 55번 해줄까? 둘 다 해줄까? 50번? 네, 50번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0번이 포인트야, 사실은. 우리가 오늘 수업이 50번 같은 문제 풀라고 하는 겁니다. 자, 문제 번호 50번 가보겠습니다. 페이지 38쪽 50번. 최고차의 개수가 1인 F와 최고차의 개수가 2인 G에 대해서 F가 X의 3승, G가 2X의 제곱이라고 써 있습니다. 라고 되었어요. 근데 기억의 힌트를 보니까 F 알파와 G의 알파 만나는 부분이 있다 그랬죠. 그리고 그 부분에서의 부분이 마이너스 16이래. 음수라는 소리잖아. 그래요? 어차피 F는 2차니까 G가 2차니까 GX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잡혀 있을 거야. 그치? 그러면은 마이너스 계열이 나오기 위해서는 F랑 만나는 점이 이쪽에 어딘가에 있어야 되겠죠.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근데 얘도 지금 최고차의 개수가 1이니까 개형이 대충 이런 느낌으로 나올 거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겹쳐서 들어가려면 이런 느낌으로 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를 알파 계열로 볼게요. 자, 두 번째 힌트를 볼게. 니은의 힌트가 뭐냐면 니은의 힌트가 F 프라임 베타랑 G 프라임 베타가 16이 되는 베타가 존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G에서 기울기가 지금 16이려면 여기겠죠?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니은은 함수가 같다라는 얘기는 없잖아. 그치? 함수가 같다는 얘기는 없으니까 이쪽을 베타라고 잡았을 때 아이고,
쏘리. 좀 예쁘게 그리고 싶다. 여기가 베타고 요 기울기가 16이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은 F의 기울기도 이런 식으로 가서 이렇게가 이제 16이 된다라고 체크할 수 있겠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여기는 마이너스 16이고 여기 플러스 16이잖아. 그럼 알파랑 베타가 대칭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접혀 있으면 또 동일한 선에 있겠다라는 것까지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가 기역 니은을 해석한 거야. 기역 니은을. 그러면은 근데 문제에서 내가 정확하게 F라 그랬고 정확하게 G라고 했잖아. 그리고 이 표시가 지금 기역에서 알파에서 함수값이 같고 미분값이 같다는 얘기잖아. 그러면은 fx-gx라는 녀석은 어차피 최고차항이 1인 3차식이죠. 그래요? 알파에서 중근을 갖겠다라는 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x-알파 x 빼기 뭐 어떤 새로운 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다. 괜찮죠? 그리고 프라임을 써봐야 되니까 f 프라임 x 마이너스 g 프라임 x 이 정도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돼. 그러면은 이 x 마이너스 알파에 x 마이너스 k 더하기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x 마이너스 알파로 묶으면 2x 마이너스 2k 플러스 x 마이너스 알파로 정리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x 마이너스 알파 가로가로 3x 빼기 2k 빼기 알파라고 말할 수 있겠다. 그래서 3라고 놓으면은 x 마이너스 3분의 2k 플러스 알파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 놓을 수가 있겠다. 괜찮습니까? 그래요. 그리고 베타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베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알파 얘기는 여기서 됐고 그 다음에 두 개가 동일하니까 f 프라임의 베타 마이너스 g 프라임의 베타를 넣어볼 필요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집어넣으라는 소리잖아. 괜찮아요? 그러면은 3 가로 열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 가로 열고 베타 마이너스 3분의 2k 플러스 쏘리 그 생각을 했어야지. 자, 우리가 지금 요렇게 놓고 정리를 했을 때 어디로 정리했냐? 요 녀석이 베타가 돼야 되는 것도 알 수가 있어야 되겠죠. 대칭성이로고 지켜져야 되니까. 이거 괜찮아? 알파랑 이쪽에서 이제 베타가 등장을 할 거니까 같은 값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16 플러스 16 플러스 16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요 값이 그냥 베타가 되겠다라는 것도 확인을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K를 이제는 K라고 생각하지 말고 베타로 바꿔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3베타가 2K 플러스 알파 정리하면 3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2로 나눈 게 K 이런 식으로 써내려갈 줄 알아야 되겠다. 괜찮아? 그러면은 첫 번째 식 fx gx가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다음에 x-2분의 3베타 빼기 알파로 정리할 수 있어야 되겠다. 괜찮아?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고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나 더 해봐야 되는 게 질문을 안 쓰고 시작하니까 미안해요. 우리가 원하는 게 선생님 질문이 g에 베타 플러스 1 마이너스 f의 베타 플러스 1의 값을 구하겠습니다. 칠판이 부족하다. 칠판이 부족해. 자, 정리를 하도록 하겠다 였습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gx를 모르는 숫자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때 이 가운데 값은 알파랑 베타의 중점이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빼기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라고 놓을 수 있어야 되겠다. 괜찮아요? 그래요. 그리고 G'을 구하면 4 x-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거를 G'에 뭐 알파를 집어넣으면 4 알파 빼기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요 녀석이 마이너스 16이고 G'에 베타를 집어넣으면 4 가로 열고 베타 마이너스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가 16이다 라는 식이 등장을 하겠죠. 그러면은 뭐 계산은 안 할 거지만 알파, 베타 문자 2개, 식 2개 그러면 정리하면 알파 값과 베타 값을 각각 구해낼 수가 있겠다. 이것도 빼낼 수 있겠죠. 그래요. 자, 그래가지고 살짝 그거는 캐치를 할게. 캐치를 할게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베타 빼기 알파가 8이라는 식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요 식에서. 이렇게 식에서 그래서 베타 빼기 알파가 8 이라는 식 하나가 등장을 하겠다. 여기서 포인트는 알파 베타가 동일선상에 있고 여기가 중점을 이루고 있다. 이거를 문자로 차이할 수 있어야 돼. 그래프적으로. 그러면은 요 식을 등장시키면 요 부분을 우리가 2분의 2베타 마이너스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고 쓸 수 있겠죠. 괜찮아? 그러면은 베타 빼기 알파가 등장을 했으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8이라고 쓸 수 있겠지. 그리고 얘랑 얘는 지워져서 베타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어. 괜찮아요? 그래서 x 알파의 제곱 가로가로 x 베타 플러스 8 이런 식으로 일단 정리가 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은 어디? 아, 여긴 일 안 했어? 고마워. 여기 이렇게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괜찮아? 마이너스 246이라는 값으로 표기가 4416, 6424 이런 식으로 이제 기준선 하나가 잡힐 수 있겠죠?
괜찮아요? 네. 그러면은 뭐 베타 플러스 1, 알파 플러스 1의 값을 구하십시오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살짝 변형해서 들어갈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질문을 받는 게 뭐 베타 플러스 1, 알파 플러스 1을 집어넣어 버리면 여기다가 내가 왜 베타 플러스 1을 안 집어넣지? 베타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을 집어넣어야 되겠죠? 베타를 집어넣는 게 아니라.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 1씩 따라 나오겠지? 우리 결과값에서 1 따라 나오고 여기서도 1 따라 나오고. 여기서 뭐 베타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여기가 베타 빼기 알파 플러스 1의 제곱, 여기가 베타 플러스 1 빼기 아까 이거 4로 확인이 됐었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야 되게, 요것도 아까 지워졌었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고, 이 부분이 뭐 8로 바뀌고 8로 바뀌고 이렇게 해서 최종적인 결과값을 플러스 마이너스만 신경 써가지고 답을 쓸 수 있겠다. 괜찮아요? 네. 중간에 좀 칠판이 좁아가지고 뭐 앞에 왔다 갔다 거린다고 해서 결과 정리할 때 조금 비비하긴 했는데, 기억 니은 힌트를 봤을 때 요 그래프적 해석이 이루어지면 돼요. 알파에서 만나면서 같은 기울기고 베타에서는 그냥 동일한 기울기라고 했을 때 두 가지 조건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알파랑 베타가 대칭을 이루고 있다라는 걸로 키포인트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최종 결과식에다가 뭐 숫자만 좀 집어넣어서 답을 쓸 수 있겠다. 크게 보면은 총 한 3단계 정도로 쪼갤 수 있겠죠. 그 중에서 가장 큰 게 저 그래프 해석입니다. 저 그래프만 알아들으면 사실은 뭐 거진다 들어갔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다. 만약에 50번 저 그래프 그리고 풀었다. 맞췄다 50번. 그래요. 우리가 아직 6월 달 거는 정리를 못했네. 네. 네, 이렇게 첫 번째 타임은 이렇게 마무리를 할게요. 시간 관계상 그 55번은 풀이는 생략하는 걸로 할게요. 숙제할 때 잘 풀어오고 질문 시간에 확인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33분으로 보입니다. 약 10분을 섰다가 확률과 통계 시간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네, 이제는 안 찍을 거예요. 이게 잠깐만, 녹화를 이런 걸로 할 수 있나? 아니야. 녹화는 캡처 프로그램이니까는, 녹화는 캡처 프로그램이어서